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21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자, 볼게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건인데, 자, 옳은 것 그랬죠. 1번.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을 가지고,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틀렸죠. 자, 유동부채 4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정상 영업 중인에 결제될 거야. 단기비 목적 12개월 이내 결제돼야 돼. 특이의 사항 게 있죠. 보고기간은 12개월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유동부채로 가겠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 유동부채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우리 시험에 나왔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비유동부채. 틀렸죠. 그 다음 2번. 재무상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되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 유동도 되고 원칙은 유동, 비유동, 유동성 배열법, 혼합법조차도 가능하겠죠. 그죠? 세 가지 다 돼요. 얘도 되고 얘도 돼, 얘도 돼. 기업이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 비유동.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수에 표시할 수도 있고 혼합법조차도 가능하겠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이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여러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잘했어, 됐어. 성격별로 분류했다면 기능별로 추가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죠? 성격별을 누구 좋아한다? 우리 국제적으로 뭘 좋아해요? 성격별은 때는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기능별로 추가 공시해야 된다. 틀렸죠? 기능별 때 난 기능별로 하고 싶어. 알았어, 해. 이때 기능별 때는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죠. 4번.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과 구분하여 표시한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 빼면 뭐가 나오죠? 영업이익. 그죠? 그죠? 매출총에서 판매비 털면 영업이익도 구분 표시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수익과 비용하는 항목도 포괄손익과 별개의 손익, 주석의 특별손익은 표시할 수 없다가 맞죠. 어떠한 경우에도 포괄손익계산은 표시할 수 있으나 주석에는 표시할 수, 주석에도 안 돼요. 그죠? 그죠? 표시할 수 없다가 맞죠. 있다가 있으니까 틀렸죠. 답은 5번도 틀렸고요. 22번 갑니다. 22번에 뭐가 나오느냐? 유형자산의 손상이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답은 이렇게 나온다면 5번에서 정답을 팝니다. 즉 5번 환입에서 정답을 파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손상. 일단 장부가 100원인데 회수가능액이 큰 거. 여기 무슨 차손? 1차적으로 손상 차손을 계산하셔야 되겠고요. X2년도에 요거. 그죠? 순공정가세 상호치는 큰 것을 회수가능으로 한다. 따라서 손상 차손은 20원. 이런 게 되겠고. 자, 환입 들어가 볼게요. 환입은 이거죠. 손상되지 않았을 장부명을 초과할 수 없다. 분계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거죠. 이거. 여기서 손상 일어났고 감가상각 계속해야 되겠죠. 한도가 여기다. 요게 손상차손. 그죠? 손상되지 않았을 상부백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빨갱이를 쭉 긋고요. 자, 얼마 주고 샀나요? 500 주고 샀죠. 500 주고 샀는데 내역연수는 몇 년이냐? 내역연수는 10년이죠. 10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손상이 일어났고 여기서 회복이 일어났죠. 이 좌표를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 나누기 10년이면 1년에 얼마씩? 50만 원씩 같이 감소되겠죠. 50 털면 얘는 얼마? 450도 50 털면 400. 여기 손상되지 않았을 장부가 여기죠. 그런데 X년도에 여기서 손상이 일어났죠. 여기서. 그죠? 손상. 자, 보시면 순공적 가치는 X년도가 360, X2년도가 390. 사용가치는 X년도가 300, 430. 그러면 둘 중 큰 거 X년도 360이 되겠죠. 여기가 360. 회수 가능액이. 됐나요? 좌표가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자 10년에서 1년 지났으니까 몇 년 남았나요? 9년. 그러면 360만 원 나누기 9년 하니까 얼마? 40만 원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 좌표는 얼마? 320이 되겠죠. 맞나요? 320. 그죠? 그런데 X2년도 말에 회수 가능액이 얼마냐? 회수는 430이 됐죠. 430이 됐더라도 한도가 있죠. 얼마? 400.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손상차손 환입은
320에 400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 80.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만나볼게요.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X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40. 2번. 재무상태비 장부는 얼마? 360으로 왔죠? 360. X년도 말에 장부는 360. X년도 말에 장부는 여기 400. 400 되겠고, 손상차손 얼마? 90. 그죠? 45만 원이, 450만 원이 360 됐으니까 손상차손은 90. 그죠? 그리고 환입은 110이 아니라 얼마? 80. 그죠? 틀릴 게 없었다. 자, 23번 넘어갈게요. 23번에 가보시니까 뭐가 나오느냐? 재무제표 작성 표시가 나오겠죠? 꼭 하나 나오죠. 작년에 재무제표 작성 표시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답은 몇 번이죠? 3번. 한국 채택 국제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공시해야 되나요? 중요하지 않다면 여기 있나요? 중요하지 않다면 그 정보 공시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공시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고요. 24번 옳지 않은 것. 제가 주는 이론 문제는 다 맞아야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이냐? 5번이죠. 5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감소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더라도 감소액을 전부를 단계소 인식한다. 틀렸죠?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우선 뭐 한다? 상계하겠죠. 이거. 오르면 자본이죠. 떨어지면, 그죠? 비용인데 자본에서 서로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만 먹으러 가야 돼요? 비용으로 가야 되겠죠. 됐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비용. 그죠? 재평가 잉여금 있으면 우선 털어요. 털고 상계하고 나머지만 비용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넘어갈게요.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인데 자, 볼게요. 항공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샀죠. 그리고 X년도말에 장부는 얼마냐? 그러면 1년 반. X년도 7월에 취득했는데 X년도말에 장부를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내역연수는 3년이고 매입 금액은 얼마? 15만 원. 잔존가치 없고요. 관세 냈네요. 만 원. 그리고 재산세 나왔고 사용 전에 성능 개선비가 5만 원. 감가상각 방법은 연수합계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취득원가는 얼마냐면 15만 원이죠. 에다가 관세 더해야 되겠죠. 16만 원. 그리고 취득 후 사용 전,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성능 개선비가 5만 원 들어갔으니까 취득원가는 얼마? 21만 원. 이때 재산세는 보유가세니까 비용 털어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 21만 원이죠. 감가상각 방법은 여기서 요즘 대유행하는 게 무슨 합계법이다? 연수합계법이 되겠죠. 그러면 취득원가 21만 원 빼기 잔존가치는 0이죠. 곱하기 내역연수가 몇 년이다? 3의 합계 뭐죠? 6이죠. 6. 그죠? 그러면 1년 반이니까 내역연수 역수니까 3 플러스 3 2의 반 1 이렇게 되겠죠. 바로 나와야 돼요. 2년 썼다 그러면 3 플러스 2 1년 반 썼으니까 3 플러스 2의 반쪽. 그죠? 2의 12분의 6 반쪽. 그래서 1차는 4. 2차는 2의 반 1. 그래서 6분의 4. 그랬더니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죠? 감가상각비가 14만 원 되겠죠. 14만 원. 맞나요? 14만 원 됐으니까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장부를 물어봤으니까 얼마에서 21만 원에서 14만 원 터니까 장부는 얼마? 7만 원.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춰야 된다. 자, 26번 넘어갈게요. 26번에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되는데 자, 수익에서 비용 털면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이면 총포괄손익이죠. 이건 실현이익이고 미실현이익. 여기에 들어갈 거 골라봐. 몇 개죠? 5개. 금융원가 하나. 그 다음에 뭐죠? 법인세 비용 둘. 다시 금융원가 하나. 그죠? 금융원가 하나.
잉여금 자본, 영업금 자산, 미지급 법인세 부채, 선급 보험료 자산, 사채 상환 손실 비용 둘, 법인세 비용 셋, 유용자산 재평가 2, 기타 포괄 이익 4, 수수료 수익 5 개가 되겠습니다. 선수임들은 부채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개념 과목 골라봐 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타 포괄 손익에 뭐가 들어가죠? 재, 해기파, 화학. 그죠? 재, 해기파, 화학. 됐죠?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표괄 손익이 표시되는 것.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수금지법, 세당기총, 0. 기억나나요? 이거. 수가 수익, 금융원가, 이자 비용을 말하죠. 지분법, 법인세, 세후, 중단 영업손익, 단기순손익, 기타 포괄손익, 총 포괄손익 0, 영업손익까지 표시되는 정보. 수금지법, 세단기총 0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넘어갈게요. 27번에 어음의 할인입니다. 어음의 할인. 여기서 물어본 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봤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만기금액, 그 다음 뭘 찾는다? 보유기간, 그 다음에 할인기간에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온다? 실수령액. 보유기간 동안에 뭘 찾아서? 장부를 찾아서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만기금액을 계산할게요. 자, 액면금액이 얼마냐? 10만원 되겠죠. 자, 10만원. 그죠? 10만원 곱하기 5월 1일 날 발행했고요. 만기가 10월 30일. 5, 6, 7, 8, 9, 10. 만기는 6개월이죠. 6개월인데 2달 보유하다가. 그죠? 만기는 6개월. 만기는 6개월인데 2달 보유하다가 이날 어음을 할인합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이자가 들러붙겠죠. 자, 할인료 만기까지 이자 계산할게요. 10만원 곱하기 이자율이 몇 프로냐? 곱하기 12분의 6 하면 6개월 동안에 이자가 얼마 나오죠? 4,500원 되겠죠. 액면금액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12분의 6 하니까 4,500원. 만기 금액은 10만 4,500원 되겠죠. 됐나요? 10만 4,500원에서 4개월 동안에 뭘 계산해야죠?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만기 금액 곱하기 은행에서 할인율이 몇 프로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할인기간의 월수 4개월. 그러면 할인율은 얼마 계산되느냐? 4,180원 되겠죠. 4,180원. 그럼 만기 금액에서 할인율을 터니까 실수령액 계산되겠죠. 맞나요? 실수령액은 만기 금액에서 할인율 터니까 실수령액은 10만 320원. 10만 320원이 실수령액이 되겠죠. 10만 320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2달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2달 동안에 이자가 붙었겠죠. 그죠? 2달치 이자 계산하면 얼마가 들러붙냐면 1,500원 붙나요? 그러면 할인 시점의 장부는 10만 1,500원 되겠죠. 그러면 10만 1,500원인데 실수령액이 10만 320원이니까 얼마 손해봤죠? 1,180원. 그죠? 2달 동안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원에 9% 12분의 2에서 이자가 1,500원 붙겠죠. 그러면 할인 당시에 장부는 10만 1,500원인데 실수령액은 10만 320원 받았으니까 1,180원이 처분 손실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당기손익을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당기손익을. 자, 요거죠. 당기손익을 물어보면 액면금액에서 실수령액 차이가 뭐죠? 당기손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뭘 물어볼 수 있다? 3가지. 실수령액을 물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처분 손실을 물어볼 수 있겠고, 당기손익을 물어본다. 당기손익을 물어보는 게 훨씬 쉽죠. 당기손익은 물어보면 요 뭐하고 뭐? 이 액면금액하고 요 실수령액 차이가 뭐가 된다? 당기손익. 그러면 당기손익은 그러면 10만 원인데 10만 320원으로 풀어놨으니까 320원이 당기손익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처분 손실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당기손익을 물어보느냐. 당기손익을 물어보면 이 액면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당기손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죠. 자, 28번 넘어갑니다. 28번이 난이도가 좀 어려웠죠. 28번. 자, 유동비율과 당제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죠.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을 텐데요. 유동비율과 당자비율. 그러면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당자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자자산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볼게요. 100% 초과 100% 미만. 둘 다 증가되고 둘 다 감소되는 경우가 있죠. 둘 다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 한다? 감소. 100% 초과할 때는 반대. 증가하면 감소, 감소하면 뭐죠? 증가. 100%는 불변. 100% 미만은 증가하면 뭐 하죠? 증가, 감소하면 뭐 한다?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분개를 해서 한번 박아볼게요. 자, 상품을 매입했죠. 상품 얼마를 매입했느냐? 500원을 매입했습니다. 상품 500원.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은 250원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 250원. 이러한 거래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유동비율이 몇 프로죠? 유동비율이 100% 초과죠. 유동비율이 100% 초과. 초과니까 몇 분의 몇이죠? 기준이 2분의 4가 되겠죠. 100% 초과 그러면 2분의 4가 되는데 이 금액을 250, 500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얘가 1이면 얘도 1이고 얘도 얼마 된다? 2가 되겠죠. 그러면 유동자산이 볼게요. 유동자산이 얼마 잡으세요. 유동자산이 200 증가되고 2 증가되고 1 감소됐죠. 결과적으로 유동자산이 2 증가 1 감소니까 결과적으로 유동자산 1 증가되겠죠. 5가 되겠고 유동부채도 1이 증가되겠죠. 3.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동자산이고 얘도 유동자산이니까 2원 증가 1원 감소됐으니까 결과적으로 1 증가 1 증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2분의 4가 3분의 5 되겠으니까 둘 다 뭐 하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동액이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 한다? 감소해야 된다. 감소. 그죠? 둘 다 증가했네. 2분의 4. 둘 다 증가되면 유동비율은 뭐 한다? 감소해야 된다. 그죠? 얘는 문제가 없죠. 자, 당자비율 들어갈게요. 여러분, 당자비율은 뭐분의 뭐다? 유동부채분의 당자자산이죠. 유동부채분의 당자자산. 그러면 당자비율은 몇 프로냐? 100%라고 그랬죠. 100%니까 불변하면 안 되죠. 왜? 이 상품은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비유동이죠. 상품은 비유동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자자산이 감소됐잖아요. 100%예요. 2분의 2. 당자자산이 감소했잖아요. 1. 부채는 1 증가했죠.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당자자산이 1 감소했잖아요. 1. 당자산이 감소했으면 당자비율도 감소되겠죠. 상품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니까 당자자산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당자산이 1 감소됐으니까 당자비율도 감소가 된다. 그죠? 유동부채가 증가됐으니까 유동비율, 당자비율 감소. 그러니까 이거죠. 2분의 2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자산이 1 감소됐으니까 빼기 1. 그죠? 부채가 2월에서 1 증가됐으니까 1. 그래서 2분의 2가 3분의 1 됐으니까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29번에 가보니까 29번에 보면 주당 순이익이 나와 있겠죠. 주당 순이익 공식 들어갑니다. 자, 당기 순이익에서 뭘 털죠? 우선주 배당금 털고 평균 유통 보통 주익수로 나눈다. 쉽게 나오면 우선주 배당금이 주어질 거고요. 안 주어지면 우선주 자본금의 배당률을 곱하셔야 된다. 됐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300. 자, 당기 순이익은 300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금이 네 번째 줄 나왔죠? 우선주 배당금은 얼마? 25만 원 나왔죠.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로 계산하는데 자, 주식수 계산합니다. 1월 1일 날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몇 주인가요? 만주가 되겠죠. 1월 1일 날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만주. 그리고 4월 1일 날 3월 1일인가요? 3월 1일 날 유상증자를 몇 주 했다? 유상증자 5천주? 5천주 곱하기 12분의 3월 1일 날 했으니까 영업활동에 이용된 건 10개월. 12분의 10. 그죠? 5천주 곱하기 12분의 10 하면 안 떨어져요. 4,166.666 나오니까 반올림하면 4,167주. 그죠?
반올림해서 자 5,000주 곱하기 10 해서 12로 나눴더니 안 떨어져요. 4,166,666,666 나올 거예요. 반올림해서 4,167주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자 몇 월 며칠 날 8월 1일 날 자기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자기주식을 몇 주를 취득했느냐? 1,000주를 취득했나요? 1,000주? 1,000주 곱하기 12분의 8, 9, 10, 11, 12 5개월은 유통이 안 됐죠.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이때 취득했으니까 5개월은 유통 안 됐죠. 그러면 1,000주 곱하기 12분의 5 하니까 역시 안 떨어져요. 416.666 나올 거예요. 그죠? 반올림하면 417주 이렇게 되겠죠. 417주. 그러면 이때 유상증자는 뭐 할 거다? 더 할 거고 자기주식은 뺄 거다. 그러면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만주에다가 4,160 더하고 417 빼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몇 주냐? 13,750주가 되겠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 EPS는 얼마? 200원. 그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죠. 혹시 이렇게 안 떨어지면 반올림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는 뭐 할 거고 더 할 거고 자기주식은 뺄 거고 더 할 거다. 증자니까 주식수가 증가되겠죠. 그럼 얘는 기간 고려하고 얘는 안 하죠. 무상증자는 기초주식으로 간주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0번 갑니다. 30번에 정확한 기말재고 포함 여부죠. 내 재고를 찾아봐 라고 하는 거가 되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재고자산 물어봤죠. 내 거 찾아볼게요. 자 그죠? 자, 가봅니다. 실사가 얼마 있었죠? 100만 원. 자, 갑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첫 번째 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 끝. 그죠? 배에 실었다면 판매 끝. 내 거 아니다. 그죠?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운송유계 상품 60만 원 중에서 40%가 판매가 완료됐죠. 그럼 미판매분. 10만 원 보냈는데요. 40%가 판매됐으니까 그죠?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은 내 재고죠. 그러면 6만 원 판매가 완료된 게 40%니까 미판매분 6만 원은 내 재고에 포함하겠죠. 그 다음 시성품 원가가 20만 원인데 의사표시를 받은 게 얼마죠? 13만 원.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는 게 13만 원이니까 매입 의사표시가 없는 부분은 내 재고죠? 7만 원.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딩동 도착해 내 거죠?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거다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아직은 판매자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선적지 도착지는 누구 거예요? 배에 실었다. 그러면 매입 끝, 판매 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매입자 재고에 포함하겠고 도착지는 딩동 도착해야 소유권이 이전된 거잖아요.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직 판매자 재고고 우리 집에 도착을 했으니까 내 재고에서 제외된다는 거.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31번 넘어갈게요. 31번에 자, 이때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을 물어본다. 그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인데 자, 볼게요. 처분 손익을 계산해보는 문제. 작년에도 나왔죠. 자, 뭘 찾아야 돼요? 장부금액을 찾아서 처분금액과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데 자 볼게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취득이 얼마냐? 취득은 1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감가상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장부도 몰라요. 그리고 처분금액이 주어졌는데 처분금액은 얼마 주어졌느냐? 73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할게요. 무슨 법이래요? 정액법이죠. 그러면 정액법은 취득원가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만 원, 그죠? 나누기 내역연수가 몇 년이냐? 3년으로 나누겠죠. 3년. 내역연수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으로 나눴더니 연간 감가상각비는 30이 되겠죠. 30만 원 곱하기, 그죠? 30만 원 곱하기. 몇 년 썼나요? X1년도 3월 1일 취득했으니까 오케이 10개월. 3월날 취득했으니까 X년도는 10개월. 그리고 X2년도는 7월날 팔았으니까 6개월. 그럼 10개월. X년도 10개월, X년도 6개월. 그럼 토탈 몇 개월? 16개월이죠. 12분의 16개월. 그죠?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1년이면 12달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1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X1년도는 10개월, X2년도는 6개월이니까 토탈 16개월. 털면은 얼마가 되느냐? 40만 원 되겠습니다. 아니. 맞죠? 40만 원. 40. 그러면 40만 원 터니까 장부는 얼마 남았어요? 60이죠. 장부는 60인데 얼마에 팔았으니까 73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다? 13만 원이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자, 32번에 자, 뭘 물어봤냐면 기말 매출 채권을 물어봤죠. 기말 매출 채권 짬뽕. 그럼 판때기가 몇 개? 3개 짬뽕 되겠죠. 요거 한번 볼까요? 기초 외상 매출 회수 손상 확정 기말 됐죠. 그다음에 기초 외상 매입 지급 기말. 기초 외상 매입 지급 기말. 상품 판때기가 보시면 기초 매입 매출 기말 매출 총 2. 그래서 3종 세트를 합쳐 짬뽕에서 왼쪽 오른쪽 박으면 답은 3번이 될 텐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3종 세트를 다 그리면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그러면 완전 노가다 문제가 될 텐데요. 이렇게 짬뽕 한번 박아볼게요. 차변 대변. 기초 매출 채권 차변에 12만 원. 그죠? 그 다음에 회수가 89만 원. 오른쪽. 그 다음에 손상 확정이 대변에 만 원. 끝났죠? 자, 됐나요? 지금 이거 한 거죠? 이거. 기초, 회수, 손상 확정. 여기서 기말 매출 채권 물어봤으니까. 기초, 회수, 손상 확정 3개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매입 채무 오른쪽, 여기. 기초 매입 채무 오른쪽. 기초 매입 채무 오른쪽에 8만 원. 그 다음에 기말 매입 채무 N쪽에 13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지급액은 N쪽에, 그죠? 지급액 N쪽에 57만 원. 기초 상품 N쪽에 7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대변에 9만 원. 그죠? 매출 총이익 차변에 25만 원. 그러면 여기가 빵꾸가 났겠죠. 왜? 기말 매출 채권 물어봤잖아요. 기말 매출 채권은 얼마? 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7만 원. 됐죠? 자, 여기까지가 뭐죠? 재무회계 32문제였습니다. 어려운 거 그닥 몇 문제 없었어요. 됐죠? 33번 납니다. 원가액 갈 텐데요. 자, 원가액 갈 텐데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몇 번이죠? 3번.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변동원가는 조업도 증가할 때 총원가는 증가하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와 간접 노무원가가 아니라 뭐죠? 제조간접원가죠. 자, 볼게요. 이거잖아요. 자,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기본원가, 기초원가.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가공원가.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는 기본원가이면서 가공원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가 뭐가 돼요? 깍두기다. 깍두기. 둘씩 묶고 가겠다. 둘씩. 그래서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가 아니라 직접 노무원가. 이거 있잖아요. 말로 할까요?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말한 거죠. 그죠? 제조간접원가. 그 다음 리을은 맞죠? 총원가는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한다. 기원가 미음번 틀렸죠? 얻게 되는 효익인가요? 잃게 되는 효익인가요? 상실된 이익이잖아요. 그죠? 얻게 되는 효익이 아니라 상실되는 효익을 말한다. 그 다음 비유법도 틀렸죠? 통제원가는 관리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있는. 없다? 틀렸죠? 책임질 수 있는 원가. 우리 시험에 나왔죠? 특정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없느냐 아니라 있는 원가를 말한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34번 가볼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 선입천출법에 의한 월말 정품 평가를 하래요. 그죠? 공식이 기억나나요? 자, 선입천출법의 월말 정품은 이거죠. 당 고백이 완말 초분의 말. 당 고박이 완말 초분의 말. 됐나요? 당 고박이 완말 초분의 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에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완성품 따로따로 계산해야죠. 왜?
재료는 제조 착수 시 전부 투입됐으니까 완성도 100%가 되겠고 가공가는 100%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료원가부터 들어갑니다. 재료원가의 당. 자, 재료원가의 당은 얼마? 200만 원 곱하기. 재료원가의 당 200만 원 곱하기 완성품 수량. 자, 완성품 수량은 몇 개? 완성품 수량은 8,000개 플러스 8,000개 플러스 말수량. 말수량은 1,000개 마이너스 초도 역시 1,000개 분의 1,000개. 그죠?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요거 8,000개죠. 200만 원 나누기 어떻게 계산해 볼까요? 200만 원 나누기 9,000에서 1,000개 빼면 8,000개로 나눴더니 갯단가가 얼마 나오느냐? 갯단가가 250원 나오겠죠. 250원 곱하니까 기말정품은 얼마? 25만 원. 자, 가공가 세워볼게요. 가공가의 당 얼마? 164만 원. 가공가의 당 164만 원 곱하기 완성품 수량 8,000개 플러스 말이 1,000개인데 완성도로 곱해줘야죠. 1,000개인데 완성도로 50%니까 500개 마이너스 초가 1,000개인데 완성도가 30%니까 300분의 500 되겠죠. 그죠? 환산량이 다르죠. 얘는 100%니까 수량, 얘는 완성도로 곱했죠. 그러면 164만 원 나누기 요거 8,500 300 빼니까 8,200으로 나누니까 갯단가는 얼마다? 200원 되겠죠. 200원. 200원 곱하니까 얘는 얼마? 10만 원. 그러면 재료원가에 월말정품 25, 가공가에 10. 그래서 토탈 월말정품은 35만 원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자, 35번 갑니다. 자, 매출원가를 물어봤죠. 매출원가. 원가의 흐름이죠. 반드시 나오는데. 자, 기초 당월 재료 매입액, 기말 재료 빼면 재료비 소비액, 직제, 직로, 재간,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죠? 3종 세트. 그 다음에, 자, 기초, 제품 제조원가, 기말, 뭐죠? 매출원가.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매출원가. 그러면 3종 세트를 합쳐. 이렇게 됩니다. 합치시면 되겠죠. 이놈하고 같은 놈이죠. 그럼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짬뽕. 기초 3개 몰빵하세요. 기초 재료 재고에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도 하니까 10만 원, 14만 원, 11만 원 하니까 토탈 얼마? 35만 원. 기말 제공품 12만 원, 10만 원, 7만 원 더니까 29만 원. 그죠? 여기가 직제, 여기가 직로, 여기가 제조간접원가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재료 매입액 얼마? 100만 원. 박스 볼게요. 재료 매입액 100만 원. 그죠? 재료 구입액 10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넘어온가가 50만 원. 자, 재정비 계산해 볼까요? 간접 넘어온가 20,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14, 34.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영업부 사원 급여. 여러분 영업부는 본사잖아요. 본사 영업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끼고 가야 되겠죠. 빵의 원가가 될 수 없잖아요. 영업부에 대한 사원에 대한 급여를 주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털겠죠. 그러니까 빵의 원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영업부, 본사 그러면 제끼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더해서 29만 원 빼니까 매출원가는 얼마 나온다? 19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짬뽕, 재료, 제공품, 제품 3종 세트를 합쳐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갈게요. 36번에 뭐가 나오죠? 표준원가 계산이 나오죠. 표준원가 계산. 자, 표준원가 계산인데 표가 들어가겠고 실표 가운데가 실표가 들어가겠죠. 그죠? 표준시간, 표준입률, 실제시간, 실제입률, 실제시간, 표준입률, 표. 이게 뭐죠? 시간 차이죠. 표준시간, 실제시간. 시간 차이. 얘는 임률 차이. 그죠?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느냐? 실제 임률을 물어봤죠. 요걸 물어본 거네. 끝에 거. 요거. 그죠? 실제. 끝에 거. 실제 임률을 물어봤다. 쉬운 거는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표가 들어가겠고 가운데가 실표가 들어가겠고 끝에가 실실이 들어가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실제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냐? 얘가 실제 시간은 29,000시간. 얘가 29,000시간. 그 다음에 표준 시간은 실제 시간은 29,000시간. 표준 시간은 몇 시간? 표준 시간은 3만 시간. 그죠? 표준 시간은 3만 시간, 실제 시간 29,000시간.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임률 차이. 그 다음에 능률 차이. 그죠? 능률 차이. 얘가 뭐죠? 시간 차이죠. 능률 차이가 얼마나 왔냐면 4,000원 유리. 그 다음에 시간 차이. 아니, 뭐죠? 임률 차이. 이건 능률 차이 플러스 4,000. 임률 차이는 플러스 5,800. 다 유리니까. 그죠? 맞나요? 유리. 그러니까 5,800. 그죠? 5,800 유리.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자 볼게요. 몇 시간 차이 나죠? 표준 임률도 모르고 요 표준 임률 모르잖아요. 요놈은 같은 놈이죠. 그럼 표준 시간은 몇 시간? 3만 시간. 실제 작업 시간은 29,000시간. 몇 시간 차이 나요? 1,000시간. 1,000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했더니 플러스 4,000이잖아요. 맞나요? 1,000시간 곱하기 여기 지금 표준 작업 시간은 3만 시간인데 실제 작업 시간은 29,000시간. 그럼 표준보다 덜 작업했잖아요. 몇 시간? 1,000시간. 표준 임률을 했더니 얼마다? 4,000원이 유리니까 4,000 나누기 1,000 그러면 표준 임률은 4원 되겠죠. 맞아요. 표준 임률은 4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실제 시간은 29,000시간인데 실제 임률은 모르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얼마죠? 얘는 12만 원. 얘가 곱하면 11만 6천 원. 그러면 11만 6천 원에서 플러스 5,800원 나오니까 얘는 얼마가 나오느냐? 11만 200원. 11만 200원 되겠죠. 그러면 29,000원에 실제 시간에다가 실제 임률 곱했더니 실제로 발생한 노무원가가 11만 200원이니까 11만 200원 나누기 2,900시간. 29,000시간. 그러면 실제 임률은 3.8. 3.8.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2번이 되겠죠. 조금 어려웠나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 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37번에 보니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공원이익은 얼마냐? 아이고. 자, 볼게요. 공원이익은 얼마냐? 볼게요. 자, 이것도 좀 낯선가요? 자, 볼게요. 자, 먼저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인가 볼까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자, 볼게요. 단위당 공원이익 계산해 볼게요. 단위당.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거든요. 요거 변동원가 계산에 그죠? 공원이익 이거 물어봤네. 공원이익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건데 자, 볼게요. 자, 단위당 공원이익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빼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오죠. 그럼 한 개당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단위당, 개당. 한 개당 판매 가격은 1,000원이죠.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00원인데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 들어가나 볼까요? 단위당 변동원가. 이거. 그죠? 네 가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넘어원가, 변동 재정환자원가. 저 밑에 변동 판매 관리비도 포함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 단위당 변동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넘어원가, 변동 재정원가에다가 변동 판매 관리비. 그러면 300원, 200원, 100원, 150원이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 750원이면 얼마죠? 250원. 개당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 250원이 되겠죠. 그죠? 한 개 파는데 얼마 남아요? 250원. 몇 개 팔았죠? 4,000개. 250원 곱하기 4,000개 팔았다. 그러면 총 공원이익은 얼마? 100만 원이겠죠. 한 개 파는데 얼마예요? 250원. 몇 개 팔았어요? 4,000개. 그래서 단위당 매출 뭐죠? 공원이익은 얼마?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시요. 1000개에서 변동원가 750원 빼니까 공원이익은 개당 파는 족족 얼마 남아요? 250개. 100만 원 팔았으니까 총 공원이익은 100만 원. 여기서 이제 고정비 털어야 영업이익이 되겠죠. 됐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계산해도 되잖아요. 금액. 자, 매출액은 250개. 이거 250개에 개당 얼마야? 아니 몇 개 팔았어요? 4,000개 팔았죠. 4,000개 곱하기 한 개당 1,000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액은 400만 원 되겠지. 그러면 4,000개에다가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 들어가죠? 750원. 그죠? 750원. 그러면 4,000개에 한 개당 단위당 변동비가 750이니까 4, 7, 28, 4, 50. 그러면 300에 들어가겠죠. 300에서 공원이 매출액 400에서 변동비 300터니까 공원이익은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38번 갑니다. 자, 38번에 가보시면 뭐가 나오죠? 부문별 원가 계산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죠? 단계배부법이죠. 단계배부법. 배부 순서를 정하죠. 누구부터 먼저 배부할 거냐? 자, 보조부문 중에서 누구부터 배부 먼저 할 거냐? 동력이 있고 수선이 있다. 수선이 1순위라고 그래요. 1순위. 세 군데 다 뿌린다고 그랬죠. 그죠? B부터 먼저 배부한다. 그러면 동력은 받고 끝나죠. 다시 주진 않고 어디와 어디 절단에어가 조림에만 뿌리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걸릴 텐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조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죠. 그죠? 보조가 누가 있느냐? 보조가, 자, 볼게요. A가, 자, 볼게요. 다 써볼게요. 12,500원. B 보조가 오른쪽에 있어요. B 보조가 15,000원. 그 다음에 제조 부분 가가 3만원. 나는 얼마? 나는 32,500원. 됐죠? 그러면 배부 순서 누구부터 부하겠다? B는 세 군데. 여기 다 뿌려야죠. 그럼 B 보세요. B가 가한테 40, 30, 30 이거죠. 가한테 40%, 나한테 30, 그 다음에 A한테 30, 3대 4대 3, 3대 4대 3, 그죠? 3대 4대 3 했더니 여기 얼마? 30%면 4,500원. 여기 4, 4, 4, 50 얼마? 6,000원. 여기 4,500원. 됐죠? B는 3대 4대 3이니까 4,500, 6,000, 4,500. 끝났죠? 그럼 이제 누구 배부할 차례이죠? A는 자기 거 12,500원에다가 B로부터 4,500원 받았으니까 이거를 A 볼게요. A는 어디에만 뿌리죠? 제조 부문에만 뿌리겠죠. 몇 대 몇? 자, A가 가한테 4대 4. 맞아요? 4대 4. 4대 4 여기가 4대 4. 12,500, 4,500원 더하면 17,000원이죠. 17,000원을 여기 4대 4. 가와 나. 가와 나의 4대 4니까 뭐죠? 얘가 100%죠. 8분의 4, 8분의 5. 그러면 17,000원에 8분의 4, 8분의 4니까 여기 8,500, 여기도 8,500. 그죠? 8,500, 8,500. 됐나요? 그럼 물어본 건 A의 합계와 나의 합계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아니, 가와 나 합계. 그러면 얘는 토탈하니까 44,500원 되겠고요. 나는 45,500원 되겠죠. 45,500원. 얘는 44,500원, 얘는 45,500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그랬다 되는 거죠. 39번. 39번에 보니까 자, 볼게요. 판매량은 200개고 총 공원이익은 얼마죠? 20인가요? 총 공원이익은 20. 총 공원이익이고 고정비가 15. 자, 볼게요.
법인세율이 20%일 때 세후 12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판매 수량은 몇 개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총 공원이익이 얼마죠? 자, 여러분들은 자, 볼게요. 자, 먼저 단위당 공원이익을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총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죠? 20만 원. 이 단위당 공원이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몇 개? 200개 팔았잖아요.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죠? 1,000원 되겠죠. 총 공원이익이 얼마? 20만 원. 나누기 판매량은 200개.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 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자, 갑니다. 요거. 단위당 공원이익은 1,000원. 그러면 생각해볼게요. 자, 단위당 공원이익 1,000원 분의 고정비 얼마? 15만 원 플러스 세금 있죠. 1 마이너스 법인세율 20%니까 원가는 80% 분의 세후 순이익 얼마? 12만 원.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몇 개 나온다? 300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세후로 나오면 뭘로 갈아타야죠? 세전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세전은 얼마죠? 15만 원이죠. 그죠? 세후가 내가 세금 20% 떼고 집에 가져온 게 12만 원이니까 세전은 12만 원 나누기 0.2죠. 0.8. 1 마이너스 법인세 0.2죠. 그죠? 그러면 12만 원 0.8 하면 세전은 15만 원. 그러면 30만 원 나누기 1,000원이니까 300개 팔아야 집세 털고 집에 15만 원 가져가겠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40번 갈게요. 하지만 40번이면 특별 주문을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자, 증분 수익은 주문량 곱하기 주문 단가. 자, 몇 개 주문 받았어요? 자, 손톱깎이를 내가 판매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몇 개 주문을 받았죠? 네 번째 줄에 100개 600원에 구입하겠다. 주문 수량 100개 주문 받았어요. 증분 수익은 100개 곱하기 얼마에 만들어 달래요? 600원. 그러면 증분 수익은 좋은 거 얼마죠? 6만 원이 증분 수익이죠. 주문량 100개 곱하기 주문 단가 600원. 그러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수익이 6만 원 발생했고요. 자, 원가 따져볼게요. 자, 증분 원가 세 가지죠. 변, 추, 공, 변추공. 변이 뭐죠? 변동원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 기존 거를 잡아먹는다. 공은 이익을 잡아먹겠죠. 여기서 공은 없어요. 공은 없어요. 변추만 있죠. 그죠? 자, 자, 변동비 얼마 들어가나 볼까요? 자, 100개 만드는데 자, 주문을 100개를 받았잖아요. 100개인데 변동원가가 얼마 들어가나 볼까요? 단위당 변동원가는 400원. 그죠? 볼게요. 1000세트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최대 생산량은 1200개. 판매가는 1000원이고 변동원가는 400원. 그죠? 400원. 그럼 변동원가는 얼마? 4만 원 발생하겠죠. 그러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그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100개를 만드는데 추가 비용이 얼마가 발생한다? 추가 비용이 150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추가 비용은 얼마? 15,000원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 공원이익은 내 기존 거를 잡아먹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 55,000원이 원가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증분 수익은 얼마? 6만 원. 그 다음에 증분 원가는 변추공, 공원이익을 내 기존 거를 잡아먹는 건 없다. 그래서 변추에서 얼마? 55,000원. 됐나요? 그러면 뭐 하겠죠?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죠. 수락하겠죠. 수락하면 얼마만큼? 5,000원만큼 이익이 뭐 하겠다? 증가하겠다. 그죠? 이거죠. 자, 보세요. 1000개인데 800개고 주문 수량이 200개인데 300개 만들어 달래요. 그럼 내 어쩔 수 없이 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 기존 거를 몇 개? 100개를 잡아먹겠죠. 이게 공원이익이잖아요. 그럼 100개만큼 이익을 봐? 못 봐? 못 봐. 이게 공원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내 공원이익을 잡아먹겠다. 그래서 변추공이죠. 근데 여기서는 볼게요.
자, 이거 왜 공원이익을 얹어 먹냐면, 자, 볼까요? 최대 생산 능력은 몇 개죠? 손톱깎이를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은 1200개죠. 그죠? 최대 두 번째 줄, 최대 조업 능력은 1200개인데, 내가 손톱깎이를 10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놀고 있는 시설 100개, 200개 특별 주문을 수락해도 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몇 개만 만들어 달래요. 100개를 만들어 달래요. 그죠? 100개. 그러면 내 기존 공원이익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충분히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내 기존 거를 잡아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1000개에서 800개 생산을 판매한다. 놀고 있는 시설 100개, 200개 놀고 있죠. 200개 딱 주문을 받으면 끝내주죠. 그죠? 그런데 300개 만들어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어쩔 수 없이 300개 주문 받았어. 그러면 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 700개 생산하면 내 거 몇 개 잡아먹어요? 기존 거 100개를 잡아먹겠지. 그럼 100개에 대한 이익을 봐, 못 봐? 못 보겠죠. 그래서 이 공원이익을 변추공이에요.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특별주문 들어왔을 때, 그죠? 변추공. 생각이 안 나면 풀 수가 없죠. 변추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원이익을 100개에 대한 공원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 아까 공원이익이 얼마냐면 공원이익이 1000개에 400원이면 600원만큼 개당 600원만큼 공원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됐나요? 오케이 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골을 넣으려면 여러분 일단 뭘 쳐야 돼요? 공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간까지 공을 찼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0일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마시고 공을 힘차게 여러분들은 마지막 50일 동안 공을 차십시오. 그리고 8월 11일 날 누구보다 빛나게 합격의 영광을 누르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 끝까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 3회 모의고사를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해설이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왜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꼭 중요한 것만 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죠?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시간 싸움이니까 다시 한번 틀린 문제는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여러분들 힘차게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